이재명 대표의 대법 상고심에 파기 자판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뭔가 이재명 대표를 심판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재명 대표를 대법에서 결국에는 뭐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신종 마약 우리가 어제 이제 그런 이제 닉네임을 좀 붙였는데 원래 고등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박제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이제 물 건너 가니까 대법원에서 그 직접 이 무죄를 파기를 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대법원이 그냥 확정 판결까지 해라. 이런 거죠. 파기 자판이라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데일리에서 지금 계속 저 사법 영감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는데 이 실제로 한 20년치를 사법 영감을 보니까 22년치를 보니까 상고심에서 이 파기 자판인 경우가 2심이 무죄인 경우를 유죄로 만드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어제 저희 보도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단독 붙여서 어제 이제 보도했던 거는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에 그 통계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제 2대1은 그걸 22년치로 확대해서 봤는데 22년치로 확대해서 보니까 역시 2심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은 걸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 형을 확정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다 파기 환송을 했을 뿐인 거지. 네, 이 표를 보시면 총 상고심 사건 40만 건을 분석한 거예요. 그 중에 2심 무죄 사건이 3만 5천 건 정도 되는데 2심 무죄란 것을 유죄로 바꾼 경우, 파기 자판으로 바꾼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판례를 이제 만들려고 지금 촉구를 하는 건데 왜 저런 새로운 판례, 저런 불리한 피고인의 불리한 판례는 이재명 대표한테만 만드냔 말이에요. 그리고 대선을 특히 코앞에 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를 대법원에서 저런 식으로 파기 자판을 한다면은 저건 사실상 사법 살인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대법원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그렇게 하는 순간 대법원은 진짜 가루가 될 겁니다. 사법부도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기 자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인 거예요. 재판이 계속 길어지면 결국 피고인 입장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소송을 또 준비하고 또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명백히 너무 2심 법원의 판결이 너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대법원에서 바로 그냥 형을 확정시켜 버림으로써 소송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게 파기 자판의 제도거든요. 그런데 무죄로 올라온 이 사건을 이제 유죄로 파기를 한다면 다시 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그 판단을 받아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법원에서는 형량을 정할 수가 없어요. 형량을. 그러니까 무죄를 유죄로 이제 파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형을 선고할 것인가를 어떻게 대법원에서 정하냔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결국은 다시 유죄로 파기를 하더라도 다시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형량을 정하게 하는 거.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이 고등법원의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무죄 판결문은 이 파기 자판을 얘기하는 사람 한번 판결문을 제대로 읽었나 싶어요.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면 이건 도저히 대법원에서 파기 못합니다. 그리고 파기를 하더라도 설령 파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전원합의체 가서 무지하게 오래 시간을 끌 사안이에요. 쉽게 빈틈이 안 보이는 판결문입니다. 그렇죠. 뭐 이쪽 국힘당이나 아니면 이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명백한 오심, 엉터리 판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판결문을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심의 무죄로 그대로 확정하는 거는 시간이 짧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면 이 판결문에 빈틈을 찾아야 되는데 바늘도 안 들어가게 써놨습니다. 판결문 보시면 심지어 마지막에요, 검찰 공소장까지 붙여놨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고 판결문을 읽어보면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 검찰의 네. 이제 주장, 그런 해석 여지, 검찰의 해석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열어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꼭 검찰이 주장하는 그대로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해석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결국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이 대원칙을 적용을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 대법원에서 이거 바꿀 파기 재판으로 설령 이제 0건이었는데 유일하게 한 건을 만약에 만든다 칩시다. 근데 이거 저 바늘도 안 들어가게 써놨습니다, 판결문. 그리고 네. 너무 촘촘하게 지금 판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걸 파기하고 싶은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졸속으로 심리해가지고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상당히 오랜 시간 토론이 필요하고 대법관들 아무리 지금 이제 이 파기 재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대법관들 13명이죠. 13명 정도가 전부 그중에서 한 3명 정도 빼고는 전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판사들이 최소한 예를 들면 이제 증거를 일부 누락하거나 증거를 조작해서 대법관들이 막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도 많은데다가 그냥 단순히 그냥 다수결로 해가지고 유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죄하는 손 들어보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인원수만 기재하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이제 파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논리를 적어야 돼요, 대법관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이제 윤석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윤석열 인용 결정은 좀 쉬워요. 그런데 윤석열 기각 결정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각 결정문 쓰는 것이 정말 미치도록 힘들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기각 결정문 쓰기가 되게 힘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문을 유죄로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걸 대법관들이 그런 위험한 불장난을 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국힘이나 이쪽에서 자꾸 이제 언론에서 불을 자꾸 지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도 참 황당합니다. 계속 파기 재판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낙연. 여기도 명색이 그 서울법대 출신이잖아요. 파기 재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이 판결문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낙연이나 국힘당은 스스로의 실력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부에서 한번 이재명을 죽여달라라고 하는 주문. 그리고 결국 그것만이 이제 국힘당이나 이낙연 지지자들에게 희망인 거죠, 사실. 사법부에서 이재명을 죽이지 못하면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다 지금 국힘당이나 이낙연 씨나 다 직감을 하고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이제 내각제 좀 해서 자기가 이렇게 틈바구니 좀 찾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에서 자기가 지금 입을 열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될 만한 사안에서 입을 열어야죠. 이거 파기 재판은 안 되는 겁니다. 해도.